IT 기술은 코로나19로 멈출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시대적 흐름이 되면서 올해도 IT 산업의 급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2022년 IT 산업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IT 기기 하면 역시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작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어떨까요? 이 시장조사 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2022년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약 1,50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2020년이 280만 대, 21년이 800만 대 정도였으니까 시장이 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죠. 네. 물론 이 판매 대수만 놓고 보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매년 팔리는 스마트폰이 약 14억 대에서 15억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다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대당 가격이 매우 비싼 제품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2021년 같은 경우에도 2020년의 2배, 그러니까 한 56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800만 대가 팔린 거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에 가격만 좀 저렴해지면 금방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로 실제로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스마트폰 시장을 전망을 하시면서 예. 내년에는 정말 많은 폴더블 폰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벌써 좀 여러 폴더블 스마트폰이 예. 출시가 있는데요.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선 정말로 많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갤럭시 Z 플립 3가 인기를 끌면서 예상대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서도 속속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화웨이에선 P50 포켓이라는 제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Z 플립 디자인의 동그란 외조 보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이고요. 또 중국 스마트폰 회사인 오포에서도 파인드 N이란 이 Z 폴드를 닮은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18대 9, 폈을 때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또 2019년에 이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 레이저 5G를 선보였던 모토로라에서도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레이저 3를 공개할 예정이 있고요. 그 밖에도 더 많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는 접는 게 더 일반적인데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PC나 가전제품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올해 PC나 가전제품 시장은 이 한꺼풀 성장세가 꺾일 거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예. 이 내년대로 되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가 이제 진정되는 거죠. 계속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기기를 다 갖췄으니까요. 예. 게다가 반도체 부품 수급이 어려지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PC나 전자기기, 스마트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부터 다시 이 팔리는 제품만 팔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분야도 있지만 예. 또 가상현실처럼 큰 수혜를 본 분야들도 많잖아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되겠죠. 그렇죠. 작년 한 해는 이 메타버스 얘기가 정말로 많았는데요. 네. 저는 이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2년에는 기존 화상회의나 원격 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좀 다양한 하이브리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벌써 이 동물 아바타로 회의하는 가상회의 플랫폼 스키트시나 아니면 8비트 게임을 담는 이 게더타운 같은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원격 학습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요. 온 오프라인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학습 플랫폼이나 온라인 실시간 교육 또는 이제 또래끼리 모이는 스터디를 중심으로 계속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서비스가 유행하면 이제 관련 기기도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잠잠했단 말이죠. 이 네. VR 기기 시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메타에서 만드는 오큘러스 캐스트 2라는 이제 VR 헤드셋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헤드셋이 2020년 10월 출시 이후 작년 11월까지 약 1천만 대를 팔았습니다. 네. 거기에 올해 애플에서도 애플 글래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VR 또는 이 AR 글래스를 내놓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예. 또 HTC, 소니, MS, 매직 리프 등에서도 최근 새로운 기기를 내놨거나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부터 모든 사람이 이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현실 세계로 뛰어들 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참 좋은 제품이긴 한데요. 이 전에 나온 제품과 비교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쓰기 편한 제품 아닙니다. 네. 차라리 이 큰 모니터를 쓰는 게 필요가 훨씬 덜하거든요. 음. 다만 전문적인 기술 훈련이나 재난 훈련, VR 게임 또는 이 대형 모니터를 대체한 용도로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온라인을 오프라인보다 우선시하거나 최소한 동급으로 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앞으로 더 많은 기기와 서비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사람을 도와주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 전망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 로봇이 정말 많은 관심을 네. 받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다만 아직 시장이 열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 드론 배송이나 배달 로봇, 서빙 로봇 등 어느 정도 알려진 서비스 로봇은 아직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또 올해도 큰 성과를 올리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그냥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만 수술 로봇이나 로봇 청소기처럼 기존에 쓰이던 로봇을 개량한 제품이나 아니면 사밍 로봇은 예전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엔 아직 이 서비스 부분을 자동화하기엔 기술이 좀 모자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가격 문제가 가장 큽니다. 원래 이런 소비자 기술이 확산하는 흐름이 그런데요. 먼저 B2B나 B2G 사업에 적용하면서 시장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가 완성되면서 적당히 값이 싸질 때 소비자에게도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때론 기업이나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줘가면서 제품을 보급하는 거고요. 대신에 자판기나 무인 계산대 기술을 이용한 무인 가게는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기존 코인 세탁방이나 뭐 코인 노래방을 비롯해가지고 무인 독서실,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밀키트 가게 등이 지금 속속 생기고 있어요. 네. 이런 무인화 점포들이 의외로 뭔가 멋들어진 새로운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IT 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기술 기업들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도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예, 올해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테크래시라고 부르는데요. 네.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올해 좀 더 세질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술 기업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양국 간 서로 이제 규제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이 보안 쪽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터진 로그4j 같은 좀 기술적 거점 문제도 있고 또 랜섬웨어 공격이 완전히 디지털 범죄자들의 주요 수입원, 주요 사업이 된 상태라서 올해도 변함없이 극심한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또 이 하이브리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일상이 된 환경인데요. 거꾸로 보면 이런 디지털 범죄자들이 굉장히 활기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보안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IT 관련 보안이나 규제는 강해질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밖에도 올해 IT 산업에서 그 산업계에서 펼쳐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정말 소개해 주시죠. 많이 있는데요. 네. 가까이 당장 CES 있을 거고요. 또 먼저 오는 9월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으로 e스포츠 종목 경기가 진행됩니다. 네. 이 정식 종목으로 치러지는 만큼 아시아 지역 e스포츠에 어떻게 활기를 불러 넣을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올해가 이동통신 가입자 절반이 5G 가입자가 되는 해입니다. 아, 예. 이제 가입자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에 맞는 좀 실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여줄지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적에도 인공위성 인터넷을 비롯해 이 6G라고 불리우는 차세대 네트워크망을 위한 준비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2022년 IT 산업의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